일본 구마모토시로 가는 일본의 저가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군인에게 승무원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는데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상자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감동상자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군 출신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일본 공항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려고 했을 때 한국 군인 특수부대 아저씨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의 감사함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남아있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미국 보스턴주에서 태어난 저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2011년 육군 보병 2사단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습니다. 우리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은 20년간 긴 전쟁이 마침내 21년에 종식되었죠. 탈레반 정권을 축출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갖은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세월 동안 제게 남은 것은 명예로운 훈장과 더불어 두 다리를 잃게 되는 장애였죠. 전쟁 중에 두 다리를 잃게 된다는 것은 어떤 고통이신 줄 아십니까? 저는 태어나서 그런 고통은 처음 겪었어요. 처음 다리를 잃을 때는 믿기지 않아서인지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0초 정도가 흘렀을까요? 그때부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눈을 제대로 뜨지도 입을 다물지도 못한답니다. 저는 그 당시 귀가 잘 안 들리는 병에 걸린 건지 한 번씩 이명이 들리며 귀가 먹먹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적군들이 설치해 놓은 폭발물을 제가 제때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제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마이클! 그곳은 안 돼! 적군의 폭발물이 있는 곳이야! 왜 그곳을 한 거야? 얼른 나와! 제가 있던 곳은 부비트랩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동료의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에 극심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으니깐요. 먼 곳에서 동료가 손목을 휘저으며 저를 동료 쪽으로 오라는 제스처를 취했었어요. 귀가 떼질듯이 아파오는 고통과 동료의 다급한 모습 속에서 폭발물이 제 옆에서 바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바로 미군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다행히 목숨만은 살 수 있었지만 제 두 다리와 두 손가락을 잃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의 포상과 훈장인 퍼플하트를 받게 되었답니다. 전쟁 속에서 저는 빠르게 먼저 복귀되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신 저에게 피부치라고는 일본에 있는 삼촌이 전부였어요. 의족을 차긴 했지만 저 혼자서 아무것도 해나갈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삼촌이 너무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일본 구마모토시에 거주하셔서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당시 돈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일본 저가 항공사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의족에 익숙지 않아서 뒤뚱뒤뚱 불편하게만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일본인들이 저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일본말로 뭐라고 말하는데 일본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저로서는 그저 블라블라 이런 형태로만 들렸어요. 몸 상태 때문에 정신이 하도 없어서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그렇게 정상 시간에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었고 저는 비행기 내부 통로에서 제 좌석을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의 어깨를 툭툭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불편한 목 돌림으로 그를 향해 얼굴을 돌렸죠. 그는 바로 일본인 승무원이었습니다. 고객님, 의족을 착용한 채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으십니다. 바로 내려주시겠어요? 그의 어눌한 영어를 저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되물었을 때 그는 한쪽 눈꼬리가 싹 올라가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말하더군요. 비행 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강 상태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내려주세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폭발물로 다리와 손가락을 잃은 군인입니다.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 제 가족이 있어서 그를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탑승이 불가하면 사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지. 지금 와서 이게 뭔가요? 승무원은 제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은 채 제 팔을 끌더군요. 안 그래도 다리를 잃어 서러운데 이런 대우까지 받으니 정말 억울하더군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삼촌을 보러 가야 합니다. 제발. 저는 울면서 이런 식으로 사정사정해야만 했어요. 왜 탑승 거부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저에게 다그치면 나가라는 소리를 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어찌할 방도가 없어 곤란하던 순간에 갑자기 한 아시안 남성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 중년 아저씨였고 영어와 일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더군요. 이분은 나라를 지키려다 다리를 잃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대우하나요? 이분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의족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제가 책임지도록 할게요. 정상 탑승시켜 주십시오. 한국인 아저씨의 유창한 일본어와 강단이 있는 모습에 일본인 승무원은 꼬리를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융통성이 없는 건지 계속 안 된다고만 얘기했어요.
한국 남성은 명예로운 군인에게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면 안 된다고 강경하게 얘기했고 실랑이가 지속되자 사무장이 나왔습니다. 사무장은 한국 남성의 이야기를 경청하더니 그 승무원을 한번 흘겨보고는 저희에게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막내 승무원이 무례를 저질렀네요. 이분은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고 편안한 비행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나서준 한국인 아저씨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감사 인사를 여러 번 전하게 되었어요. 비행기 제 옆자리가 빈 좌석이었는데 한국인 아저씨는 승무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제 옆자리로 오시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는 한국 군대의 높은 계급의 특수부대 장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도 예전에 카투사로 복무했을 적에 둘도 없이 끈끈하던 내 친구를 전쟁터에서 잃었지. 마이클, 당신의 미소와 생김새가 그때 그 미국 친구와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 지금도 참 보고 싶지. 내가 많이 그에게 의지했었거든. 타지 생활은 아무리 군인이라도 외롭지 않은가.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끊임없는 전쟁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군인으로서 복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이클, 당신 또한 비록 전쟁을 통해 지금처럼 다리를 잃게 되었지만 불의의 사고라고 생각하지 말게나. 영광의 표식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낫지 않을까 싶네. 당신의 앞날을 누구보다 응원하겠네. 그렇게 말하고 있던 그의 동공은 공허하게 허공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눈 안에는 그리움과 깊은 회한이 담겨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눈가에는 반짝거리며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그가 그때 제게 해주었던 말은 제가 남은 인생을 열심히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답니다. 그가 영어와 일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투사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에 대해 평소에 별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었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중 잘 사는 남쪽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니깐요.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남의 아픈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걸 아는 사람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싶었죠. 아저씨, 오늘 일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평생토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포옹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제대 후 미국 전역 기업체와 대학을 오가며 초청 강연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또 다른 재능이 있었구나 싶더군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준 것은 모두 다 그 한국인 특수부대 아저씨 덕분이에요. 또 저는 틈날 때마다 한국어 공부도 한답니다. 평소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한국 특수부대 아저씨처럼요. 특히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은 한국어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영화를 찾아서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이 나서 보기가 힘들었지만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인생을 보며 남자답지 못하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최근에는 한국으로의 초청 강연이 있어서 2박 3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인 만큼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시간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최첨단의 국제공항을 마주하고 저는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내일 강연이 있을 근처로 호텔을 잡게 되어 이동하게 되었고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보는 인천과 서울 도심의 야경은 황홀했습니다. 다음날 강연을 마치고 저는 한국 여행을 짧게라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제1의 관광 명소 남산 서울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바라본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초고층 빌딩 숲과 푸른 공원이 어우러진 도시 전체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홍대로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K-팝과 한국 화장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었어요. 저는 쇼핑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와 마약 옥수수 회오리 감자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감자 매니아인 저는 회오리 감자가 미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었어요. 그 뒤로는 북촌 한옥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아한 한옥 지붕과 소박한 매력을 지닌 한국의 전통 가옥은 앞서 보았던 현대식 건물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는 이 집들이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의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예쁜 한복을 입기도 했어요. 파티 때 입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청계천이었습니다. 한때 방치된 수로였던 이곳은 이제 도시 재생의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청계천을 따라 거닐며 청계천이 오염된 하수구에서 고요한 도심 속 휴식처로 변모한 역사가 있더군요. 개천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예술가들이 천변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인근 대학교를 중심으로 젊은 에너지로 유명한 홍대에 도착했습니다. 거리 공연자들은 노래와 춤으로 다양한 재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보쌈과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의 따뜻함과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려는 친절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고궁 중 가장 유명한 경복궁으로 가게 됐습니다. 웅장한 입구에 다다르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들어가자 멋진 경복궁이 펼쳐졌습니다. 도심을 배경으로 광화문 앞에서 경복궁으로 들어가니 마치 예전 과거로 이동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축물은 조화와 균형에 대한 교훈을 주었고 건물은 자연과 잘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수문장 교대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전통 유니폼을 입은 수문장들은 우아한 느낌과 멋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복궁은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문화적 보석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경복궁은 일제의 침략과 점령 기간 동안 많은 원형이 파괴되었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고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복원 작업은 유산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과거의 한국을 둘러본 후 저희는 연못가에서 잔잔한 물에 비친 탑들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말 평온한 기분이 들었어요. 궁궐내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역사 속 한국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수세기에 걸친 한국인의 삶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궁궐을 나서자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고대 건축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인 특수부대 아저씨와 연락이 되어서 용산전쟁 박물관에 가서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었고 추천해주신 광장시장에서의 한국 음식과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저녁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으로 출발하며 이번 여행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때 중국 비행기에서 한국인 특수부대 아저씨를 만나지 못해 탑승 거부를 당했다면 중국에 가질 못했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해준 아저씨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저씨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상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